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드십니까? 저는 한 3잔씩은 마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마시고 중간에 졸릴 때 그리고 오후에 힘을 바짝 내야 될 때 저 혼자 3잔이면 전 국민이면 어마어마하겠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집계를 해보니 전국의 카페가 한 10만 개 됩니다. 서울에만 한 2만 개 정도. 하루에 한 명만 손님을 받아도 적어도 10만 개씩의 컵이 버려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명만 오겠습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이걸 좀 줄여보자는 취지로 만든 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인데 원래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가 이게 또 뒤로 미뤄졌습니다. 중간에 카페 주인들은 이런 식이면 우리 머리띠 메고 거리로 나서겠다라고 했었다는데 대체 컵 보증금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동아일보의 박성민 기자와 함께 막전 막후 상황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라는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 20년 전쯤인가요? 그 컵 모아서 갖다 주면은 요거 동전으로 바꿔주고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거랑 비슷한 거 같고 그냥 가격만 300원으로 오른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원래는 어떤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까? 네, 당시와 비슷했던 게 맞고요. 지금은 이제 법으로 그걸 좀 규정했던 게 차이가 있는데요. 이 공병을 갖다 주면은 보증금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저희가 그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제빵 업종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 컵 그리고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의 음료를 구입할 때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내고 이 컵을 반환하면 그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모든 음료를 파는 매장이 대상인 건 아니고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곳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스타벅스, 이디야, 맥도날드 이런 큰 매장뿐 아니라 작은 커피 브랜드들도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약 한 3만 8천 곳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상 카페가 3만 8천 군데 정도 되었다. 그런데 예전에도 우리가 해봤던 제도고요. 그냥 그 빈컵 다시 갖다 주면은 돈으로 돌려주고 간단해 보이거든요. 겉으로 네. 보기에는. 그런데 지난주에 갈등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달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커서 특히 1인 사장님들 작은 카페 하는데 나 이것까지 감당 못한다 이랬던 분들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됐습니까? 네, 이 컵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컵에 그 바코드 라벨을 스티커 형식으로 붙여야 됩니다. 이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낸 컵이 맞는지 그리고 혹시 위변조가 되는 건 아닌지 네.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중복 지급이 되면 안 되니까요. 이 라벨 값이 장당 6.99원, 그리고 약 7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반환된 컵을 이제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해가는 비용 역시도 이제 비용이 드는데요. 이게 표준 컵인 경우에는 4원. 그리고 이제 규격이 좀 자유로운 비표준 컵은 1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300원을 보통 저희가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이제 카드 수수료가 붙잖아요. 이 수수료 역시도 이 매장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연매출 3억 이하인 매장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0.5%니까요. 300원이면은 약 한 1.5원 정도가 붙게 되는데요. 네. 결국 한 잔을 내가 팔았다라고 했을 때 표준 컵이면 한 12원에서 13원. 비표준 컵이면 한 19원가량 정도 이제 비용을 점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하루 500잔을 판다고 치면은 12원으로 해도 6,000원. 한 달 30일이면은 약 18만 원 정도 비용 부담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라벨을 소량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보통 롤로 1,000개 단위로 구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발주해서 받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한 3주치, 한 달치를 미리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백만 원을 미리 선입금을 하고 라벨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1인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바코드 사용한 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컵을 대부분 이제 뜨거운 커피의 경우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냥 거기다가 새겨서 아예 컵을 만들 때 거기 인쇄된 상태로 받으면 라벨을 만들고 붙이고 이 비용이 줄어들지 않나요? 사실 이번에 자영업자분들, 점주분들이 요구한 사안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굳이 이거를 따로 구입을 하고 붙이고 해야 되느냐. 차라리 미리 컵을 제작할 때 네. 그렇게 새겨서 나오면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불만도 있는데 이 역시 좀 정부가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보증금 제도를 만들었고 이 컵이 보증금 낸 컵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컵에 주민등록 그렇죠. 등본 네. 같은 걸 붙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 과정을 위해서 스티커를 만들고 붙이고 이걸 다시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정말로 보호하는 건지 좀 골치 아플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한 컵을 그러면 카페 사장님이 가지고 있다가 회수하는 업체에 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척해서 가지고 있는 그 보관도 만만치가 않겠어요? 사실 비용 부담도 있지만은 그 점주분들이 더 크게 반발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국 컵을 이제 보관하고 반환해서 그 반환금을 돌려주고 또 컵을 씻어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그 인건비가 사람 손이 더 필요하고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만은 뭐 매일매일 수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1,000개 가량이 쌓여야지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한 100개 정도 들어오는 매장이면은 열흘 정도 그 반환된 컵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요즘같이 이제 더운 날씨에 그 컵을 그냥 둘 수도 없는 거고 매장 위생이라든지 냄새 때문에라도 그냥 둘 수 없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는 씻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협소한 매장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직원이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 만약에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점원을 더 고용을 한다면은 당연히 인건비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컵을 모아서 일단 카페의 사정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잠깐 그려보면 카페가 굉장히 넓은 곳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나름대로 위장을 좀 했습니다만 초록색 로고가 있는 그 카페도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 되는 사이즈가 아니면 컵을 몇천 개씩 쌓아놓는다. 일단 공간이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고생스럽다. 이거 어렵다라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국가대로 전산 처리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또 회수해서 어딘가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여기에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당 부분 비용 부담이 일단은 그 각 매장에서 발생하는 건 맞는데요. 정부 역시도 이제 무인 회수기 설치라든지 또 보증금을 집행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외에 사업 홍보비 등으로 작년에 논의를 한 뭐 결과를 보니까 뭐 한 올해 한 200억 정도 비용이 들 것이다라고 추산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게 상당히 비용 부담이 있고 또 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라벨을 붙인다. 일단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100번 양보해서 라벨을 만들었다고 쳐요. 요거를 본사가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사실 본사에서 카페로 그 판매할 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컵값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그 작업을 좀 해서 내려보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주에 점주들의 이런 불만이 커지자 환경부도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특히나 주문하는 과정을 이제 점주분들이 아니라 본사에서 하는 쪽으로 하겠다. 본사의 역할이나 부담을 좀 더 늘리겠다라고 좀 대책을 내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라벨 부착이라든지 컵을 자영업자분들이 각 매장에서 받을 때 이미 그런 라벨이 부착되고 상태로 오거나 새겨진 상태로 오면은 그 판매 전 단계에서의 좀 부담이나 비용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컵에 그냥 굳이 새겨야 되면 컵에다 새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요. 보증금을 낸 컵인지 안 낸 컵인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생겼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생각해보면은 그런 작업 없이 그냥 그 회사 마크가 있으면 아무데나 지점에 가져가면 그냥 내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왜 그걸 굳이 구별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금 역시도 지금 내가 구입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브랜드 매장에 가서도 컵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제 컵이 섞이게 되겠죠. 그리고 뭐 그냥 버려진 컵을 또 주워서 가져다가 이제 회수하는 그 반환금을 받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컵 인식 그 컵을 이제
또 중복으로 지급되거나 하는 네. 걸 막기 위해서는 이 위조 방지 라벨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고 이걸 조폐공사를 통해서 위조 방지 기능을 있는 인식이 가능한 라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 예. 라벨조차도 예.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정부 공인 스티커를 만들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폐공사에서 찍어 오겠다. 네네. 이게 저기 경남에 어디죠? 경남에 그쪽에 공장이 있거든요. 제가 조폐공사 가봤는데 그럼 거기서부터 이걸 찍어가지고 이걸 물류로 해서 전국으로 실어 나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주문할 때 1,000롤 이상 롤이 1,000롤이고 2, 3주씩 이상씩을 이제 발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사업이 크네요. 근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부가 결국은 컵을 재활용하자,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보증금 제도를 실시한다면 버려져 있는 컵은 누가 주워서 갖다 줘도 사실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300원에 결제를 하고 버린 분은 이게 300원짜리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주워서 갖다 주었다. 죄도 취지에는 부합하는 것 같은데 꼭 낸 사람인지 확인해야 됩니까? 그 낸 사람인 본인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낸 컵인지 안 낸 컵인지 그것만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 컵에 대해서는 300원을 이제 300원이 결제된 컵이니까 네.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이게 그러면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자 했습니까? 가장 크게. 일단 이 일회용 컵에 사용되는 이 플라스틱 그리고 종이가 상당히 좋은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소각되거나 매립되면 자원이 낭비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회수율을 높여서 다시 재활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뭐 지금 이 환경부가 추산하기로는 이런 커피 그 매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이 약 25억 개에서 28억 개고 지금 적용 대상인 38,000곳 정도에 사용되는 컵이 약 한 23억 개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근데 환경부 기대로는 한 70% 가까이는 좀 회수율이 기대한다라고 하니까요. 상당 부분 이게 회수가 될 경우에 또 플라스틱으로 한정해 놓고 보면은 이 플라스틱을 잘게 부숴서 우리 기능성 의류라든지 뭐 가방 그리고 저희 세제 용기 이런 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경부는 그런 면에서 이 연간 한 400억 이상의 비용 편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일회용 컵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약 한 6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제도를 원래는 6월 10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었는데 워낙 이런저런 얘기가 많다 보니 인수위 때부터 논의를 하다가 제도 시행을 뒤로 미루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미룬다. 네. 환경부는 어떤 부분을 제일 고민을 하고 있답니까? 그래서 일단은 환경부로서는 그 제도 취지에 대해서 국민 공감대가 있다라는 거는 믿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이를 줄여야 된다라는 인식은 국민 공감대도 있다라는 거는 사실인데 다만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부담을 너무 고려하지 못해서 지금 역풍을 맞은 상황입니다. 6개월 뒤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뚜렷한 추가 대책이 없는 한 그때도 마찬가지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고 그리고 또 이번 그 시행 유예가 예상된 결과라는 좀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실 환경부 입장에서는 정권이 네. 바뀌면서 2번 연속 정책 추진했던 게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4월 1일부터 그 카페에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이게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네. 이게 스톱이 됐어요. 이게 그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게 유예가 됐거든요. 그때 한번 환경부 추진했던 정책이 한번 좌초됐었는데 또 다시 이제 이 보증금제마저도 또 유예가 되면서 사실 이 지금 방역이라든지 또 경제 논리에 밀려서 또 환경 정책들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라는 좀 뭐 불안감을 환경부 안에서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커피나 커피 관련된 산업의 재활용을 박성민 기자처럼 현장에서 오랫동안 아주 꼼꼼하게 취재한 기자가 드물거든요. 박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이 제도를 목적대로 시행하자면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법이 사실 통과된 거는 2020년 6월이거든요. 2년 정도 사실 준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환경부나 그 각 업체 각
브랜드 매장들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지방순회 공청회도 시행 3개월 전에나 시작했었고 또 이달 초에 시연회가 있었거든요. 너무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추진을 하면서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도를 추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에서라도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뭘 원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환경부도 열심히 의견 수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건 이제 무인 회수기 같은 네. 점주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인프라 시스템을 좀 갖춰야지 환경부가 원하는 대로 좀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의견 주시는 청취자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동아일보의 박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